안녕하세요. 오늘은 은퇴를 하고 누구나 한 번쯤 살아보고 싶은 따뜻한 동남아 해외살이 중에 투자 사기로 퇴직금과 집마저 다 날리고 비참한 노후를 살고 있는 어느 중년의 가슴 아픈 사연으로 시작하려 합니다. 저는 올해 64 김정호입니다. 35년 동안 은행에서 근무했고 지난해 말에 퇴직했습니다. 아침마다 넥타이를 메고 지하철에 몸을 실었던 세월이 무색하게 마지막 출근 날은 너무 조용했습니다. 팀원 후배 몇 명이 꽃다발과 조촐하게 케이크를 준비해 줬습니다. 집에 돌아왔는데 그날따라 이상하게도 TV도 안 켜졌고 핸드폰도 손에 안 잡히더군요. 갑자기 눈물이 났습니다. 서럽고 공허하고 뭔가 끝났다는 느낌. 하지만 동시에 무언가를 다시 시작해보고 싶었습니다. 이제부터 또 다른 제2의 내 인생이 시작된다는 이상한 기대도 있었죠. 텅 빈 하루의 시작, 그게 퇴직이라는 걸 그날 처음 실감했습니다. 퇴직금은 2억 2천. 정기 예금과 적금, 그리고 30년간 아내와 함께 맞벌이하며 모은 돈이 4천. 서울 외곽의 소형 아파트 한 채가 제 전부였죠. 대출은 없었습니다. 국민연금은 매달 130만 원 남짓. 그 돈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돈도 시간도 건강도 어느 정도 있었으니까요. 한 번뿐인 인생, 이제는 나를 위해 써야지. 절대 부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남들보다는 괜찮은 축에 속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젠 좀 살아보자. 아내도 동의했습니다. 매일 집 회사 집만 오가던 삶에서 벗어나 이제는 우리를 위해 시간을 써보자고요. 아내와 술 한 잔 기울이며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어디 가서 1년만 살아볼까? 따뜻한 나라로.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검색 끝에 말레이시아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말레이시아를 선택했습니다. 은퇴 이민지로 유명했고 물가도 싸고 무엇보다 따뜻한 나라였으니까요. 매연 없는 공기, 한가로운 오후, 적당한 거리감의 사람들. 한국 사람도 많고 교민사회도 형성돼 있다는 말에 더 이상 이상적인 노후는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당연히 마음이 끌렸죠. 아내도 긍정적이었습니다. 그렇게 당장 갈 순 없지만 준비해보자. 6개월을 계획했고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외곽에 조그만 콘도를 임대했습니다. 짐을 줄이고 가구도 최소화한 덕분에 출국 준비는 생각보다 수월했습니다. 그곳에 도착했을 때 모든 게 새롭고 신선하고 꿈 같았습니다. 아침마다 열대 과일을 사서 먹고 오후엔 수영장에서 책을 읽고 밤에는 한국보다 훨씬 싸고 맛있는 식당에서 저녁을 즐겼습니다. 이런 게 진짜 은퇴 생활이구나 싶었죠. 처음 3개월은 정말 천국 같았습니다. 마트에서 채소를 사도 10,000원도 안 들었고 아내는 매일 아침 발코니에서 커피를 마셨죠. 우리는 현지 콘도를 1년 계약으로 임대했고 가끔은 택시를 타고 근처 해변도 다녀왔습니다. 현지 한식당도 종종 들렀습니다. 현지 교민 커뮤니티에 가입하면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중 박 사장이라는 중년 남성이 자주 눈에 띄었습니다. 첫 인상은 좋았고 말투도 조심스럽고 경청도 잘 해주고 뭔가 꽤 능력도 있어 보였습니다. 그렇게 며칠 후 박 사장이 말을 꺼냈습니다. 형님, 식당 하나 열면 대박 납니다. 투자만 해주세요. 운영은 제가 다 할게요. 사실 전 처음엔 망설였습니다. 저는 장사 경험도 없고 식당 운영은커녕 고깃집 알바도 안 해봤습니다. 하지만 그는 계속 말했죠. 형님은 투자만 해주세요. 운영은 전담할게요. 한국 분들이 매일 찾아와요. 하지만 그가 내민 사업 계획서는 꽤 치밀했고 수익 배분도 합리적이었습니다. 수익은 7대 3. 형님은 그냥 앉아서 돈 받으시면 됩니다.
그의 말은 참 달콤했습니다. 돈이 불어날 거라는 기대보단 지금 이 안정된 행복을 오래 유지하고 싶다는 마음이 컸습니다. 매달 연금 130만 원으로는 이국 생활이 빠듯했던 것도 사실이니까요. 저는 은행 출신이라 계약서를 꼼꼼히 읽었지만 현지 법은 잘 몰랐습니다. 결국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1억 5천만 원. 가게 임대 보증금, 인테리어, 주방기기, 간판, 마케팅 비용까지 그가 정리한 내역은 엑셀로 일목요연하게 정리돼 있었습니다. 아내는 말렸습니다. 우리 이 돈 없으면 다시 돌아가기 힘들어요. 하지만 저는 오히려 설득했습니다. 여보, 이 기회 놓치면 후회할 거야. 한국으로 돌아와. 아파트를 담보로 1억 원을 대출 받았습니다. 박 사장에게 돈을 송금했고 그리고 저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형이 믿어볼게. 그게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식당 개업 예정 당일 주소를 찾아갔지만 가게는 닫혀 있었고 건물 입구엔 붉은 글씨에 폐쇄 딱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건물주가 말했습니다. 임대료가 밀려서 계약 파기됐어요. 그 사람 잠수 탔습니다. 전화는 꺼져 있었고 카카오톡엔 이용할 수 없는 사용자입니다. 라는 메시지만 남았습니다. 내가 알던 번호는 이미 해지됐습니다. 교민 단톡방에 글을 올렸습니다. 반응은 냉담했죠. 그 사람 원래 그래요. 예전에도 사고 쳤어요. 이미 뒤늦은 말들이 쏟아졌습니다. 경찰서에 갔습니다. 하지만 현지 법에선 외국인 간 금전 분쟁은 대부분 민사로 간주되고 회수도 거의 불가능하다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모든 걸 잃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울행 비행기 안에서 아내는 말이 없었습니다. 창밖만 바라보던 그녀가 기내식도 손대지 않더군요. 한국으로 돌아와 다시 마주한 현실은 참혹했습니다. 1억 원의 대출, 남은 잔액은 고작 5천만 원 남짓. 아내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침대에 누워 약을 먹기 시작했죠. 우울증 진단을 받고 약을 복용했습니다. 큰아들은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 나이에 왜 그런 모험을 하셨어요? 둘째는 더 날카로웠습니다. 우리네 학원비도 빠듯해요. 도움 못 드려요. 가족은 이미 각자의 삶이 너무 벅찼습니다. 결국 아파트는 팔았습니다. 우리는 서울 외곽의 변두리에 45만 원짜리 월세 원룸으로 이사했습니다. 그날 15평 남짓한 방에 짐을 들여놓고 아내와 마주 앉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저는 무료 노인 복지관에서 점심을 얻어먹고 있습니다. 주 3회 복지관에서 설거지 봉사를 하면 식권을 줍니다. 그게 제가 끼니를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한 달 연금 130만 원으로 전기세, 가스비, 약값을 겨우 냅니다. 밤마다 전 단칸방 구석에서 소주 한 잔을 마십니다. 그리고 말레이시아에서 찍은 사진들은 모두 지웠습니다. 누가 그랬죠? 인생은 마라톤이다. 하지만 저는 이제 걷기도 힘듭니다. 은행에서 30년 넘게 일하며 수많은 사람들의 자산을 관리했지만 정작 내 노후는 지키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은퇴를 앞두고 있습니까? 퇴직금을 어떻게 쓸까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제 말을 꼭 기억해 주세요. 노후는 절대 실험 대상이 아닙니다. 누구의 말도 광고도 커뮤니티 정보도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제가 만약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가장 먼저 조심이라는 단어를 마음에 새길 겁니다.
돈보다 무서운 건 외로움입니다. 그리고 그 외로움이 만든 후회입니다. 건강도 잃은 지금 저는 이제 다시 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아직 시작할 수 있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신중하게, 아주 신중하게 결정하세요. 그것이 당신 삶의 마지막 노후와 건강을 지키는 길입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중년의 희노애락을 나눌 수 있는 좋은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